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선배님, 문학을 잘 가르치는 대학이 따로 있을까요? 문학? 문학이면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지. 왜요? 다른 학교랑 차이점이 있나요?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는 순수 문학부터 드라마 작가, 라디오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까지 커리큘럼이 창작 중심이야. 그리고 책임 교수제를 도입해서 1대1로 학생을 지도하니까 학생들 실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아, 그래서 문단에 데뷔한 사람들 중에서 서울 디지털대 문예창작과가 많군요. 그럼 문단에 데뷔하는 사람만 매해 10명이 넘어. 교수진 중에서 문예의 질을 직접 발행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된대. 유명 작가들이 동아리 활동까지 같이 하면서 학생들 작품을 지도해 준다니까. 그렇구나. 그럼 입학 후에 내가 소설가가 될지 시인이 될지 드라마 작가가 될지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지금이 입시 기간이죠? 아싸, 결정! 고마워요, 선배.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신입 편입생 모집 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윤선입니다. 저는 지금 1211회차 올해 마지막 수요 집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28일 있었던 한일협정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분노가 지금 이 현장에서 들끓고 있다. 이렇게 현장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기자회견 보셨듯이 이제 막 기자회견이 끝났고요. 이어서 수요 집회 이어질 텐데요. 그 사이에 제가 몇 분 좀 시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온 누구세요? 인천 연수여자 고등학교에서 온 고등학교 2학년 조희연입니다. 조희연 양. 수원 고등학교에서 온 송동수입니다. 네, 어떻게 알고 이 수요 집회에 참여하게 됐어요? 이번 뉴스를 보고 이번에 일본이 네, 위안부 할머니들 상의 없이 한일 협약을 했다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내용이 너무 억울하고 네. 그래가지고 수요 집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학생은 어떻게 해서 나오셨어요? 학교 동아리 친구들이랑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수요 집회에 참여해보자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 가슴에 할머니 사진을 한 분 안고 계세요. 누구신지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할머니, 이분 지금 자신이 위안부 피해자라고 밝힌 할머니 중 한 분이신데 네. 여기 날짜가 나와 있듯이 이 날짜에 돌아가신 할머니시고요. 오늘 집회에 추모회가 있으니까 돌아가신 할머니들도 함께 참가한다는 의미로 이 사진을 지금 저기 앉아있는 친구들과 할머니 사진을 한 개씩 들고 같이 참여하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매해 마지막 수요 집회는 이 돌아가신 할머님들의 추모 집회로 진행이 되는데요. 올해 바로 모두 9분의 할머님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중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그 28일 한일 양국 외교장관 회담 얘기를 하셨어요. 뉴스도 꼼꼼히 잘 챙겨보시나 봐요. 그 회담 보시고 좀 제일 큰 문제는 역시 할머니들의 의사를 묻지 않은 점이 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졌어요? 일단 앞에서 말씀한 문제가 제 생각에는 젤로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정부가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피해자시 할머니의 의견을 드려야 되는데 먼저 피해자시 할머니들의 의견을 먼저 묻지 않은 게 제일 어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일 어이가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학생은 28일 열린 한일 회담 알고 계신가요? 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할머니와 저희가 바라는 거는 진정한 사과와 법적 책임으로 하고 있는데, 일본과 이번에 맺은 그런 협의는 그냥 진정한 사과보다는 조금 그 두리뭉실한 그런 사과와 조금 법적 책임을 배제했다고 생각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국가 배상, 사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그 국가 범죄, 전쟁 범죄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단 한마디 말을 하지 않고 국가 배상 차원도 아니고, 드디어 오늘 또 아베 총리가 한마디 했어요. 이제 끝이다. 더 이상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아베 총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가 직접 겪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직접 겪어봐야지 알 수 있다. 예.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네. 죄책감도 없고 그렇게 발언한 거에 대해서 사람이 맞나 싶습니다. 아베 총리는 사람이 맞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사람에 대해서 아무 말이나 함부로 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우리 고등학생 정말 똑똑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학생은 어떠셨어요? 그냥 아베 총리가 지금 이 일을 무마시키려고 대충 돈으로 이렇게 협상을 하고 이제 일이 끝났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한 게 정말 짜증나고요. 네. 그냥 저희 나라랑 더 이상 안 엮였으면 좋겠는데 위안부에 대한 사과는 똑바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학생들이요, 살면서 사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일본 애니메이션 굉장히 많이 보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 문제,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선을 좀 제대로 긋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있으신 건가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확실히. 자,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달라라고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한테 양해를 구하는 격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박근혜 대통령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면 우리나라의 국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줘야 되는데, 지금 대외적인 관계만을 그렇게 따지면서 이해해 달라고 말한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고요. 조금 우리 나라를 먼저 이해해주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일본한테만 그러지 말고. 너무 일본한테 휘둘리지 않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생각입니다. 네, 같은 생각입니다. 예.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이번 한일 협상 포함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본인이 생각하는 해법을 한번 제시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인 아닌 국민을 먼저 생각하였다면 지금 이 상황은 나오지 않고 먼저 해결책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생각하지 않고 국민을 먼저 생각했다면 이런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분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까지 계실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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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내년에 고3이네요. 저 1학년입니다. 고2. 예, 내년에 고3 되는데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가 오마이TV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여러분, 고등학생들 어떠셨습니까? 저런 학생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현장에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있고요. 외신 기자들도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일본 기자들, 미국 기자들 많이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젊은 학생들, 교복을 입고 참여하는 여중생들, 여고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이 이 현장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좀 현장을 좀 둘러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나와 계시는지요? 일단 좀 둘러볼 텐데, 저 뒤에 최근에 입당을 해서 화제를 몰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표창원 박사님 나와 계시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영광TV 생중계입니다. 예. 네, 이렇게 안녕하세요. 갑자기 막 들이대는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원래 4시 반에 나오신다고 하셨는데 어제 일찍 예. 나오셨어요? 원래 12시에 선약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트위터 올린 걸 보고 그쪽에서 그쪽 약속 때문에 못 오는 거 아니냐, 네. 양해를 해주겠다, 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감사하게도. 네. 그래서 선약이 취소돼서 네. 12시 바로 달려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선약이 취소돼서 오후 4시 반 약속을 바로 4시 반에 또 와야죠. 일단 제가 네, 온다고 했으니까. 약속을 드렸으니까. 하루 종일 여기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소녀상을 지키는 정신. 예. 오늘 복장을 보니까 그 상복을 입으셨어요. 검은 네. 넥타이를 매셨습니다. 어떤 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일단 드레스 코드가 검은색.
이고요. 제가 알기로. 네. 그리고 소녀상이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그 위안부 피해 할머니 분들이 계속 그 생존해 계신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계시고요. 이제 46분밖에 안 남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소녀상을 뭐 철거한다는 등 이상한 그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뭐 굴욕적인 협상, 돈 몇 푼에 우리의 참 양심과 자존심을 또 민족의 아픔을 팔아먹는 뭐 이런 상황이 다른 색깔을 입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검은색을 입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1965년 한일협정 많은 분들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네. 돈 몇 푼에 강제징용 문제, 문화재 문제 이런 것들 다 소위 얘기하는 경제개발 논리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팔아먹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 6.3 데모 다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50년이 지난 현재 오늘 바로 그 해방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한데요. 박근혜 대통령 이 협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너무 가슴 아프고요. 그리고 뭐 물론 국장급 협의를 한다 이런 보도가 조금 나오긴 했지만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저는 모르고 있었죠. 우리가 주권자인데 그리고 더더군다나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주인이신데 어떤 내용이 오가는지도 말도 안 하고 그 결국 딱 내놓는 게 뭐 100억 원 네. 남짓한 돈을 받는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 때문에 경제와 안보에 큰 이익이 올 것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로 우리의 그런 참 그 민족적인 한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일제 치하에서 당한 그 굴욕, 그 모든 것들을 1965년에 날치기로 네. 돈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돈 받아서 넘긴 다음에 두 번째로 또다시 유사한 형태로 일본에게 돈 몇 푼 받고 넘긴다는 것은 글쎄요, 너무 화가 나네요. 너무 화가 나고 그 뭐 정치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뭔가 많이 당한 듯한 네. 그런 아픈 마음입니다. 자, 오늘 아침 아베 총리의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지난 28일로 모든 것은 끝났다. 이거 또 재론하면 국제사회에서 끝이다. 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불가역성을 강조한 표현이기도 한데요. 외교의 불가역성이 어디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베 총리 인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만 방자죠, 한마디로. 자기가 일본의 총리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대한민국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일본 역시 선거로 그 총리를 뽑는 민주국가인데 자기가 집권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공개적으로 타인 다른 나라 주권에 대해서 끝이다 말다 뭐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오만방자하고 불손이고요. 네. 대한민국이 그걸 그대로 좌시한다면 우리가 그런 오만방자에 끌려가고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오늘 아침 문재인 대표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없던 걸로 하시라. 그리고 그 돈 받지 마시라. 100억 필요하다면 우리가 마련하자. 그리고 우리 돈으로 재단을 마련하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 올바른 해법이라고 보십니까? 네, 전적으로 공감 동의하고요. 네. 법적으로 분명히 하자가 있는 협상이죠. 물론 사후적인 국회 동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새누리당이 다수당이니까 네. 힘으로 밀어붙여서 다수결로 동의를 받으면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국민적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요. 우선 사전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고요.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뭐 협의나 또는 논의조차도 전혀 없는 상태였죠.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 그리고 국가의 대단히 중요한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하는 뭐 그러한 국제적인 조약을 맺는 협상에서 국회 전혀 동의 절차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 당연히 법적으로 하자가 있고 이 부분은 무효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선생님 인기가 많으시니까요. 자,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그 시청자들을 향해서 시민사회가 앞으로 어떤 노력,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하면 좋을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우리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손자, 손녀, 아들, 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국가 이익도 중요하죠. 경제도 중요하고 안보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가 안보를 지키는 이유는 국민이 있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고 국민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기 위해서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나에게 돌아올 이익만 생각한다면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또 다른 형태의 경술국치와 유사한 그런 국가적 치욕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모두 자기를 희생할 필요는 없겠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이나 글이나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네, 행동하는 양심에 동참을 부탁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갑자기 카메라를 막 들이대도요. 표창원 소장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인터뷰가 무난하게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한번 또 다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면서 그렇게 하지요. 저 앞쪽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기자들이 지금 보신 분들 일본 기자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나눔의 집을
찾아갔던 외교부 차관에게 했던 할머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바로 조선의 딸이다. 나도 조선의 딸이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울컥하셨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는데요. 70년입니다. 올해가 해방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과거사 청산이 안 되고 있는 점을 우리 역사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기억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정말 한탄스럽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희가 또 몇 분을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지금 집회가 막 시작을 하려는 모양새입니다. 기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좀 현장을 뚫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여러분, 외신 기자들 다 보이시죠? 네. 굉장히 지금 혼잡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접근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잠깐 카메라를 건네서 그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는군요. 자, 카메라 뒤에 조심하시고요. 접근이 불가능해서 지금 찾기가 굉장히 매우 어렵습니다. 저쪽으로 한번 건너가 볼까요? 네.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안쪽. 이쪽에는 기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날씨도 좀 춥네요. 손이 곱아서 콧물도 좀 나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저쪽으로 저희가 반대편으로 좀 넘어가서 현장 상황을 계속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특히 외신 기자들 많이 와 있고요. 종편 카메라들도 눈에 보입니다. 네, 여러분들 일본말 들리죠? 지금 일본 기자들이 도처에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건너서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메기가 생각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비린내 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과메기를 드시고 싶으시죠? 딴지일보 기자가 구룡포 현장으로 찾아와 생산에서 포장, 맛까지 검증한 참 좋은 과메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참 좋은 과메기를 검색해주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네. 지금 김상희 의원님이 지나가고 있어서 잠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님 모셨는데요. 여성위원장도 하셨어요. 자, 일본군 위안부 협상 회담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인터뷰 중입니다. 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정말 귀를 의심하고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금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이제 몇 분 남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들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말 이 피 맺힌 한 풀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투쟁을 했고, 우리 국민들 다 마음을 실어서 이 수요 집회 지금 몇 회째죠? 1211회차입니다. 네, 1211회. 이게 정말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했다, 협상을 해서 합의를 했다고 하는 내용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지금 그 진정한 사과, 네. 사실에 대한 인정, 법적 배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역사교육 제대로 하라 하는 우리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그 타결된 그런 협상을 보면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협상인지 아닌지, 합의를 한 건지 아닌지, 양쪽 외교부가 그냥 다 외교부에 그냥 발표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격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걸 합의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지금 그 대통령이 그동안 정상회담조차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한일 관계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한일 관계 정상화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네. 국제회의에서는 아베하고 정말 눈도 마주치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 잘한다고 또 박수를 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다 해결해야 된다 했는데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도대체 대통령은
어떻게 국민들에게 이해해달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왜 한일 관계 이렇게 해왔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한일 관계 이렇게 정상회담도 하지 않고 한일 관계가 이거 냉각된 상태로 몇 년 동안 지속이 됐었는데 도대체 이걸 어쩌고 이렇게 한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합의는 저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협상 다시 재협상해야 되고 이번 합의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본 아베 수상이 정식으로 우리 정말 국제사회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죄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법적 배상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에게 이 역사교육 제대로 시키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기가 막힌 것이 소녀상 문제입니다. 소녀상을 이전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또 마쿠에서는 그런 것을 우리 정부가 용인한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자꾸 흥분이 돼서 얘기가 안 나오는데 더더욱 기가 막힌 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누가 이것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국민들이고 우리 할머니들이십니다. 이제 됐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할머니 그리고 우리 국민들. 지금 김상희 의원님의 눈물이 그렁그렁 하셔요. 지금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말씀을 못 하실 정도인데요. 여성운동 오래 하셨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여성운동 하신 것을 이제 국회에 진출하셔서 재선 의원 하고 계시는데, 정대협이 무려 25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맞습니다. 시민사회에서. 자, 25년 동안 정대협에 싸운 그런 성과를 박근혜 대통령이 합의서 한 장으로 그렇게 바꾼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제가 여성운동 할 때입니다. 25년 동안 싸웠습니다. 우리 할머니들 그동안 숨기고 살다가 우리 할머니들께서 한 분 한 분 폭로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함께 했는데 이것을 일거에 하루아침에 무슨 권리로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휴지 조각을 이 역사를 다 무로 돌리는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투쟁의 역사는 소중합니다. 우리 할머니들의 그 피해의 역사 그 부분도 저희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투쟁했던 이것도 또 우리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슨 권리로 이 역사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는지 저는 대통령께서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은 오히려 위안부 문제를 국내 정치에 저는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 정치의 위안부 문제를 이용했다. 네, 저는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에서 위안부 문제 자기가 틀림없이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어려울 때 이 부분 자기가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이 한일 관계를 위안부 문제에 자기가 원칙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저는 막후에 미국과 일본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일본군 자위대가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평화헌법이 지금 폐기될 시점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저는 그거 소상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협상을 이렇게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그리고
무슨 권리로 이런 협상을 했는지 네. 그 배경은 무엇인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벌써 뭐 카스라테푸트 미리학 이런 얘기들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미국이 뒤에 있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지금 집회가 시작이 이제 곧 될 네, 거여서 카메라를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서 갑자기 김상희 의원 만나봤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정말 심각한 하자가 있는 합의였다. 무엇보다 이것은 합의문의 형태를 띠는 것도 아니고 양국 간의 공동 보도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효력이 있는 문서냐, 신사협정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집회가 이제 시작이 돼서 문화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또 정치인 한 분을 만나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님 모셨습니다. 당명이 안녕하세요. 좀 생소하긴 한데요. 그러니까요. 예, 더민주? 네, 더민주. 약칭도 정해졌더라고요. 네. 예. 네. 수요 집회 나오셨는데요.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합의라고 해야 됩니까? 공동 보도문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형식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저희들이 회의를 하다가 보면 네. 그 리스트가 굉장히 깁니다. 네. 근데 아주 그 원초적이고 형식적인 문제부터 하면 합의문을 채택하지 않은 것도 네. 문제인데요. 합의문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외교적인 피해가기 꼼수죠. 그래서 오히려 또 외교적으로는 편한 게 합의문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걸 없던 일로 하는 것도 쉬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피해가려는 꼼수라는 건 분명하고요. 이건 아주 형식적인 거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을 정도로 긴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제일 많이 지적되는 문제가 이것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정부의 그 권한과 위임을 벗어나는 겁니다. 정부가 다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위해서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인권 침해 사안이고요. 네. 그것도 전시에 성노예로 삼았다는 아주 개인의 원초적인 인권을 침해한 사안이거든요. 네. 그 역사적인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기록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국제적인 측면이 있는 건데 그걸 우리나라가 개인과 국제적인 문제, 역사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네. 이걸 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오만방자고요. 네.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우리 정부가 한 겁니다. 이건 국제적으로도 조롱을 받을 것이고요. 네. 역사적으로도 지탄을 받을 것이고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대표적인 합의에 해당합니다. 네. 아베 총리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끝이다. 28일로 끝났다. 더 이상의 사과는 없다. 그리고 더 재론하면 국제 관계에서도 국제사회에서도 끝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베 오만이고요. 우리 정부의 무식과 무지가 결합을 한 건데요. 아베 오만에 우리 정부가 협조를 하고 합의를 해줬다는 것에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이런 아베 오만에 주막아편을 해준 것은 우리 정부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놨고 그런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한 얘기는 대승적으로 이해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적절한가요? 글쎄 대승이라는 것도 명분과 실리가 있어야 되는데요. 실리적으로도 그렇지만 명분상으로 봐서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 국제적, 인권적 차원에서 이게 기본과 기초가 안 돼 있는 협의고요. 더군다나 이게 합의까지 이르렀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 내지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대승도 대승이죠. 만약에 정말로 진정으로 사과한다고 일본이 그런다면은 일본의 그 정무적 책임자로서 그리고 역사에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요. 돈은 뭐 1엔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니까요. 정말로 반성을 하고 진정으로 사과하고 이런 조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거론되지 않고 지금 법적 책임 문제에 있어서도 아무것도 없는데 법적 책임의 핵심은요. 네. 진상규명이고요. 네. 진상규명의 핵심은 강제 연행입니다. 그것도 일본 정부가 개입이 된 강제 연행인데요. 지금 일본 정부가 그 사이에 쭉 얘기하는 것은 강제 연행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나 군은 개입한 바가 없고 그 위안소의 운영에 관해서는 군이 개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본 정부가 처음부터 초기 단계에서부터 인정을 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진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강제 연행에 관한 어떤 책임, 그리고 반성, 그리고 기록의 공개, 지금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문서를 일본이 법을 통해서 또 정치를 통해서 그것을 묶어놓고 있거든요. 지하에 꽁꽁 감춰놓고 있거든요. 이런 거 다 공개하면 우리가 진정한 사과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요. 소녀상을요, 사실 일본이 진정으로 사과를 하고 그렇다면은 소녀상을 일본 도쿄 한복판에 세워놓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소녀상까지 건들고 싶어서 난리를 치고 있고 미국에 세워놓은 것도 그렇게 싫어하고 이상한 행태를 보이는데 지금 이러한 협의나 합의 같지도 않은 걸 놓고 일본의 진정성을 인정을 해달라고 그러면 아무도 믿을 수가 없죠.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추후의 고려도 할 수가 없는 지금 수준이라고 봅니다. 자, 이번 합의에서 일본은 10억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0억 정도가 못 미치는 정도의 분량입니다. 돈을 내고, 그리고 재단은 우리가 세우고, 그리고 우리 정부가 관리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그 대신에 소녀상 이전을 하는 것을 마치 약속한 것처럼, 그렇죠. 기시다 장관이, 외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일본 기자들을 만나서 하고 있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죠? 이미 그 고노다마하고 무라야마 사과가 있었을 때 48억엔을 일본 정부의 돈으로 아시아 여성기금에다가 출연을 하기로 돼 있고요. 민간들이 모금을 한 돈을 약 5, 6억 엔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50억 엔이 조금 넘는 돈을 아시아 여성평화기금에 내놓겠다고 그때 협의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생존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마 숫자를 가지고 이번에 10억엔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는 일본에 있는 아시아 여성 평화 기금에 돼 있는 건데 이번에는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만드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그 당시 90년대의 협의와 합의보다도 훨씬 뒤떨어진 협의를 해놓고 더 잘 됐다고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고요. 그 당시에 그분들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진정성이 있는 협의안을 가지고 와서 우리 정부와 했습니다만 우리 정부와 민간이 그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총리들이 자기 입으로 직접 그 방송에 나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진정성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판인데 이번에는 총리가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외상을 통한 대독 사과를 해놓고 첫 총리의 사과라고 하는 것도 명백하게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인 거, 실질적인 거, 돈의 그 질,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문제를 따져보면 90년대보다 지금 훨씬 후퇴한 안을 놓고 또 진정성도 전혀 담겨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와서 믿어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우리 정부가 고의적으로 속아주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록을 보면은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는 퇴보고요. 이건 지금 현재 설명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설명을 포함해서 일본 정부의 설명은 거짓이 숨어 있습니다. 거짓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더 이상 변명과 거짓과 진정성을 호도하는 말들을 하는 것은 저희들은 우리 국민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국민에 대한 모욕을 이제는 그만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벌써부터 가스라텍트 밀약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이면 합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공동 보도문 형태로 외교에서 불가역성을 강조할 수 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면 합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면 합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벌써 얘기가 나오는 것이 소녀상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교적으로 현안이 한일 간에 한미 간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중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군사적인 것도 있고 외교적인 것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여러 가지 이면 합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이
한일 한미 관계에 관심을 가져온 학도의 한 사람으로서 네.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TPP 문제도 있고요. 군사 외교적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면 합의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함구하겠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네. 결국에는 한미일 삼각 동맹을 통해서 중국 견제를 위한 한일 관계 회복, 여기에 미국의 노림수가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충분히 가능한 분석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입증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 환영하는 그 멘트를 내는 걸로 봐서는 그 심증을 더 굳힐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외교통일위원회나 국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불어 국민과 더불어서 한일 관계 정말 정상적인 회복을 정치 안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경민 의원님 말씀 들었습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풍무 양꼬치 대전 테크노밸리점 12월 28일 그랜드 오픈. 제가 지금 집회 현장에서 여러분들 인터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지나가시던 10만인 클럽 회원분께서 저희한테 힘내라며 음료수를 주셨습니다. 저희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덕으로 저희 이 팟짱 또 오마이뉴스 생중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제가 또 아주 소중한 두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소녀상을 설치한 미술가 두 분이십니다. 저희가 소개 인사 말씀을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김은성입니다. 김석영입니다. 네. 부부세요. 네, 부부입니다. 예, 그 두 미술가께서 소녀상을 여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국에 있는 것도 다 직접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언제 설치가 된 거죠? 2011년 12월 14일 날 할머님들의 수요 집회 천차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소녀상입니다. 네. 그 현장이 그때도 이렇게 추웠잖아요. 많이 추웠죠. 예. 네. 설치할 때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왔었다면서요. 엄청 많이 왔었습니다. 네. 근데 다 일본 분이셨죠. 예. 그때 설치할 땐 저희 남편만 있어서 그 상황을 저는 전해 들었는데 네. 예, 오늘 남편이 얘기하실 겁니다. 예. 예. 이 앞에 이제 초입부터 저 끝까지 기자님들이 이제 그 새벽이어가지고 껌껌한데 엄청나게 이제 늘어서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새벽에 기습적으로 나름대로 설치를 하려고 왔는데 막 스포트라이트가 막 터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의 100% 다 일본 기자분들만 계시고 한국 기자분들은 안 계시고 그래서 일본에서 이게
엄청난 그 관심거리구나.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을 그들도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소녀상에 담긴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 사실 소녀상에는 별다른 건 없어요. 그냥 의자. 어떤 작품의 의도 이런 게 있었을까요? 의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할머님들이 그 자리에 함께해서 저희랑 같이 함께 수요 집회를 진행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수요 집회를 하시는 할머님들의 마음으로 일본 대사관 앞을 쳐다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 미래 세대가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함께하는 의지의 자리입니다. 네.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한국의 27곳이 저희가 만든, 그러니까 소녀상은 저희가 만든 것도 있고 저희가 만들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만든 건 27곳에 설치되어 있고요. 6가지 모양으로 6가지 형태로 제작되어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는 그러니까 3군데에 있는데 미국에 2군데, 캐나다 토론토에 1군데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게 프레임이요.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 정부도 그렇고 소녀상 철거 이전 뭐 이런 문제로 이렇게 맞춰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가능성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선생님 어떠실 것 같으세요? 뭐 그 예술 작품 하나를 가지고 일본 국가에서 철거를 해라라고 하는 것도 정말 우스운 일이고 그것을 받아 안고 시민단체를 설득해가지고 철거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우스운 일인데 작품 하나 가지고 이렇게 양국가가 국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는 정말 너무 두 국가가 너무나 창피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게 철거되느냐 마느냐, 이전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한 100개 정도 전 세계 만들어버리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도 지금 인권단체, 국제인권단체에서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소녀상은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이 전쟁 범죄 국가로서 좀 침략을 했던 아픔을 가졌던 나라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세계 각 분쟁이 있는 지역, 뭐 내지는 또 그 여성 인권이 유린된 지역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이름으로 설치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네, 참 이게 일본군 성노예로 살다가 오신 할머님들의 넋을 기르기 위해서 만든 기념비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양국 외교 당국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이전해라 마라. 좀 미술 작품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아무런 무슨 글귀는 없지 않나요? 없죠. 그냥 조용히 앉아있죠. 소녀상은 일본 대사관 앞을 바라보면서 일본 대사관 앞을 안녕을 해야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앉아있고 위협을 가하지도 않고 조용히 바라만 보고 있어요. 그것도 서 있지도 않아요. 앉아있습니다. 예, 조용히 손을 잠시 주목을 저었을 뿐이고 얼굴도 화난 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일본을 지켜보는 소녀상이기 때문에 소녀상 철거에 대해서는 정말 어이가 없고 국민을 여러 번 우롱하는 행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베 총리가 이제 끝이다.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베 총리의 주장.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승적 차원에서 좀 국민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맙시다라고 제안을 한 셈이나 다름이 없는 이런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뜻을 좀 받아들여가지고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고 일본 정부는 자식이 자신들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고 자성하고 반성하는 길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이 무도한 일본 정권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냥 묵묵히 바라보고 있는 소녀상에 대해서 너무 많은 국가 간의 소란 이런 것이 있는가 싶기도 하고요. 그 자체를 용납하지 못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꼭 있으실 것 같아요. 할머님들의
수십 년간의 고통이 있었고요. 할머님들의 20여 년간의 싸움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기리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의 모금으로 저희의 손을 빌어서 만들어진 소녀상입니다. 이 소녀상을 그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는 것 자체도 어이가 없을 뿐 아니라 옛날에도 지켜주지 못했고요. 이 정부가 또 여전히 소녀상도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 소녀상이라는 게 그냥 소녀상이 아니거든요. 국민들의 마음이고 할머님들의 염원인데 그런 부분에서 지켜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제 나눔의 집에 외교부 차관들이 갔어요. 그래서 이용사 할머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조선의 딸이다.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정부가 뭐냐, 국가가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세월호 참사 때 정말 많이 했던 얘기인데 또 이용사 할머님께서 또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국면에서 국가 정부의 역할 너무 거대담론을 여쭤보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지금도 이제 저기 무대에서 이영수 할머님이 또 울부짖고 계시는데 좀 할머님들의 좀 뜻을 좀 받아가지고 그것을 좀 이렇게 좀 정의를 좀 실현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 할머님들의 뜻을 좀 먼저 받아줘야 되는데 할머니들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심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국민의 뜻하고 이제 반대되는 내용이잖아요. 네. 좀 제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제발 정부가 할머님들의 뜻을 좀 받아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두 미술가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이용사 할머님께서 굉장히 연설을 하고 계시는데요. 연설 현장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직까지 거짓으로 이렇게 해나왔습니다. 우리를 아주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여러분과 같이 일본에게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인 배상 여기 나와야만 여러분들한테 역사의 산정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베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정신 없는 놈이죠. 네? 죄를 짓고도 죄를 모르고 거짓말이다. 입에 그거는 이제 올라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는 지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거짓말만 하고 있는 아베를 여러분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정부는 도와줘요.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2번, 3번 죽입니다. 저희들은 아무리 힘이 없어도 그냥 죽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공휴일이라고 사흘날 놀았다. 그러면 그때에 협상한다고 이렇게 일본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이 있습니다. 본인이 있는데도 65년도 한일협정 때 해결했다. 그것도 보세요. 거짓말도 자꾸 하면 늡니다. 이제는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합니다. 이런 거짓말로 해결했다. 마음대로 입을 벌리고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해결했다는데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어처구니가 없지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우리 정부는 못하는 겁니까? 외교통상부요? 외교부요? 어저께 차관이 왔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뽐뿌시니 피해자 앞에 나타납니까? 제가 멱살 들고 흔들지만은 제가 참았습니다. 네? 공휴일이라서 공휴일이 어디 있습니까? 공휴일로 통해가지고 할머니 이렇게 일본 협상이 있습니다.
하는 걸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공효일 찾고 뭐 찾고 변하는 거 다 찾고 자기 어머니가 동갑이라는 우리 딸이 됐답니다. 거짓, 그것도 거짓. 왜 일본각 작성군이 돼가지고 거짓으로 우리를 2번, 3번 죽이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조선의 딸로서 곱게 자랐는 죄밖에 없는데 왜 그거 가서 위안부가 아닙니다. 나라면 이유 없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기준 원옥입니다. 이런데 위안부라고 했습니다. 끊고 가서 위안부를 만드는 일본 그 죄도 모르고 아직까지 마음만 하고 오리발 내고 있는 저 일본을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네, 정부는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 사람들은 공휴일 찾고 뭐 찾고 하고 자기네들 할 거 다 하면서 공휴일이라서 얘기를 못했다. 공휴일 전에라도 하고 공휴일이라도 나서서 얘기를 해야죠. 너무 분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서러웠어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은 별지게 여러분들 많은 여러분들이 힘을 주시가지고 저는 외롭지 않아요. 지금부터 끝까지 싸울 겁니다. 저 하늘에 가신 우리 238명 모두를 위해서 우리 하늘에 가신 할머니들도 한을 못 풀고 갔습니다. 그렇게 그 할머니들 한도 풀어드리기 위해서 할머니들한테도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인 배상을 마땅히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끝까지 힘을 내서 여러분의 힘을 주시면 여러분의 힘을 빌려서 끝까지 싸워서 우리 하늘나라 가신 할머니들 한도 저는 풀어드려야 됩니다. 사죄받고 법적인 배상을 받아야 됩니다. 끝까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같이 우리 부모들에게 여기가 가지 않을 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결사적으로 싸울 겁니다. 저는 아주 나이 젊습니다. 나이 88세 뭐 그리 그 많습니까? 꼭 활동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아시겠죠? 활동하기 꼭 좋은 나이 88한 이용수 할머니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영한네이처의 마카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산삼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아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팥장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 정대협 집회, 수요 집회 끝나고 뒤풀이에 식사하러 오신 할머니 잠깐 모셨습니다. 정말 어렵게 모셨는데요. 너무 힘드시고 머리도 아프셔서 인터뷰 못 하시는데 그래도 특별히 오마이뉴스 생각하셔서 단독 인터뷰를 해주고 계십니다. 할머니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어제도 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 문제 어떻게 좀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여태까지는 정부를 믿었어요. 네. 믿고 그랬는데 이제는 참 너무 허무해요. 정부도 못 믿겠고 그러니까 그래도 개인 저걸로 아마 시민들로 믿고
저는 다시 또 힘을 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아니 아베가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저거 못 차리고 있는 게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나오는데 지금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가는데 이제는 더 이상 대문을 하되 그 아베한테 해결하라는 거는 후손들로 해가지고 어디까지나 평화적으로 해결해라 했는데 이제 그거조차도 하기가 싫어요. 하기가 싫은데 그래도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잖아요. 또다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시민들이 힘을 주시니까 시민들 힘을 믿고 저는 또다시 새로 그 힘을 내가지고 끝까지 일본이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법적인 배상 이거는 24년간은 그 대사관 앞에서 기관을 의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걸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장관들은 여기 있는데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러면 할머니 피해자들이 그 대사관 앞에서 외치는 거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 정부 대 정부를 하니까 이제는 정부도 못 믿겠고 정부가 하면 나는 참 될 줄 알았어요. 옳게 그럴 줄 알았는데 정부도 못 믿고 하니까 일본이 진정 그 죄를 인정하고 법적인 배상과 공식적 사정하도록 저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아유, 할머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요. 저희 오마이뉴스도 할머님들 응원하시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까지 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전에 이용수 할머님 말씀 들으셨습니까? 88, 팔팔한 나이다.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환영해주고 열심히 하자고 응원하시니 본인도 열심히 싸우시겠다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후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 좌표를 할머니께서 설정해 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다시 식당에서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떠문의 정치인을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인터뷰가 될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하경 의원님이십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주로 집회에서 의원님을 인터뷰하고 있어요. 예, 전 집회 국회의원입니다. 집회 전문 국회의원. 예. 지난번에는 저희가 그 평화감시단으로 민중총궐기 대회 때 뵙고요. 오늘은 수요 집회 때 의원님 뵙고 있는데요. 오늘 1211차 집회였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몇십 년간을 70년? 우리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역사 문제를 이렇게 종결짓지 못하다가 굴욕적으로 민족 감정을 짓밟고 한 박근혜 정부 정말 오만함의 극치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우롱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와 아베 두 정상 간의 합의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를테면 오늘 아베 총리가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 끝났다 이런 사실상의 최종談判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싶은데요. 정치 안에서 국회 안에서 해야 될 역할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건 국회와도 상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의 국가 간의 협정 수준의 외교 협상을 하면서 정부 여당이나 야당과도 전혀 국회에서 협상을 하지 않고 전리를 버렸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도 무시하고 또 직접 당사자인 할머니들도 무시하고 또 국민의 감정 소통도 하지 않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70년 전에 강탈된 역사를 한마디로 돈 몇백억에 한 100억 원에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 무자비한 이
국민의 민족 감정을 짓밟는 박근혜 정부, 우리 정부인지 부끄럽기만 합니다. 네. 이 정치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아직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문제 어떤 기자가 일본 기자가 저한테 이런 걸 묻더라고요.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되면 이 협상 무효냐? 그렇게 될 수 있냐? 이런 것도 묻던데 사실 일본 기자들은 그런 게 제일 궁금한 것 같거든요. 실제 지금 공동 보도문 형태로 나왔는데 이것이 정권이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협상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우리가 권력을 잡으면 다시 바꿔야죠. 당연히 바꿔야죠. 그리고 우리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돈 100억이 없겠습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 정부의 돈으로 할머니들을 잘 모시면 됩니다. 근데 비겁하고 굴욕적으로 돈 100억 원 받고 정말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우리 정부가 그렇게 선언하면 되는 겁니까? 얼마나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끌려가고 학살당하고 또 우리의 수많은 재산들이 강탈당하고 문화재가 강탈당하고 이것들을 한일 청구권이라는 미명하에 5억 달러에 이 협상해버리고 다시는 청구할 수 없게 만든 박정희 정권의 굴욕액을 그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이 똑같이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거 다시 협상 다시 해야 됩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네. 이번 협상 무효다. 인정할 수 없다. 다시 정권이 바뀌면 다시 협상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의원님 오늘 추운데 2시간, 3시간 동안 집회 함께 하셔서 너무 시장하시기도 하시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한일 관계 과거사 청산은 요원한 것일까요? 아베 총리가 정말 끝이라고 선언했지만 그 자체로 끝낼 수 있는 문제일까요? 피해자들은 오늘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우겠다는 결의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70년, 해방 70년 지금까지 참아온 할머님들과 함께 연대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야, 오 과장! 바이어한테 화한 보내라 그랬는데 왜 안 보낸 거야? 아닙니다. 보냈습니다. 무슨 소리야? 화한 하나에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지출 내역이. 착한 콜 화한은 69,000원입니다. 에? 착한 콜?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가격만 착한 게 아닙니다. 꽃과 화환을 선물하시면 구매 금액의 5%가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을 통해 기부 내역을 검증받은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대리운전은 1800-9998,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